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전개되고 있는 특검법 전국과 관련해서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담은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찬성 토론으로 맞대응한 민주당 의원들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서 특검법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야 신경전 속에 고성과 조롱이 오가기도 했고 일부 의원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먼저 현재까지의 필리버스터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게 무용론 같아 과연 이게 실효적인 수단인가 네.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24시간 한 번만 하고 나면 이게 180명 동의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범야권이 한 190석이 넘으니까 네. 과연 이게 그 실효적으로 이제 소수당이 이런 데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인지 상당히 좀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효성의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도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회법상 5분의 3이 있으면 이제 뭐 종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인 것이지 이 제도 자체가 뭐 흠결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자당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조는 모습들이 어제 포착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또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당 의원들은 오늘 이제 사죄도 하고 부끄럽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9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7월 19일이면 최혜병이 순직한 지 1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종결할 수 있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이 동의를 하면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시각이 어제 오후 3시 39분이고요. 또 민주당이 토론 종결 요청이 한 것이 접수가 된 게 어제 3시 45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46분이니까 이제 곧 민주당이 종결 표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뭐 예상하신 대로 뭐 바로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종결이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이제 야당이 주도해서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본회의에 이제 올려서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표결 결과는 뭐 예상하신 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아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전국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회 운영위에서도 대통령실 관련자들이 이제 증인이나 뭐 관련자로 출석을 해서 사실 대통령의 경로도 없었고 외압도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 대답들 하셨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의 경로도 없었고 외압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최혜병 특검법을 이토록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의문이 들고요.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이걸 거부할 이유는 저는 이제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직 종결 표결을 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께서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아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가 없으니까 수사를 무조건 받아라. 이 논리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앵커님한테 아무 죄가 없으면 당연히 수사 받아라 특검. 이게 말이 되나요? 원래 특검도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상당히 범죄 혐의가 있고 그게 중대할 때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대통령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특검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역으로 대통령이 가담했다는 중대한 이게 뭐 증거나 그게 의심이 있을 때 그때 특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 특검은 제가 보기에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특검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곧 중간 결과 발표할 겁니다. 솔직히 최상병 연결식에 온 민주당 의원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모르겠어요. 있으면 누가 왔는지 밝혀보세요. 왜 최상병의 이름도 모르는 후보도 있으세요. 상병의 이름인 줄 알아요. 최수건인데 이름이. 이름도 모르는 민주당 의원들, 연결식에 아무도 안 온 사람들, 진짜 최상병을 생각한다면 추모하고 명예를 높여주고 보상을 해주는 이게 필요하지. 대통령실 공개하는 게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규명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정치 입법이죠. 네. 어제 오후 3시 39분에 시작된 필리버스터 지금 24시간을 넘겼고 현재까지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종결 표결을 한 이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면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만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그 참여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 이제 그 참석해야죠. 그런데 지금 원래 찬성하던 분 중에 김재섭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네. 전부 이제 그 돌아섰습니다. 왜 민주당의 특검은 추천이 민주당에서 한 명, 조국당에서 한 명 합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당사자가 추천한 게 정쟁의 당사자잖아요. 이 정쟁 특검 맞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추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안철수 의원 정도만 끝까지 뭐 민주당 안을 받겠다는데 이거 안철수 의원 다시 이게 곰곰이 그 법안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단일화로 공동정부까지 만든 분이 이걸 윤 대통령 공개하는 특검을 받겠다? 이게 공동정권 완전히 창업자 아닙니까? 창윤. 어떻게 보면 이게 창업 공신이잖아요. 단일화 했었는데. 근데 이걸 받겠다는 거는 저는 이게 안철수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이 특검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실을 흔들려는 정치 특검이에요. 안철수 의원 공부 좀 하고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 찬성할 사람은 없다. 이래 봅니다. 네. 표결이 종결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해서 규탄 대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 단독으로만 해병대원 특검법이 표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표결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도 불참하는 모습은 결코 좋게 보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계속해서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는 안철수 의원만이라도 참석을 해서 표결에 그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다라고 하더라도 야당 주도만으로 지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곧 표결이 되고 그리고 통과가 되는 것은 거의 예정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특히 이제 VIP가 뭐 당시에 경로를 했느냐 또는 이제 외압이 있었느냐 이것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 전화로 8월 2일 날 그 사건 기록이 회수됐던 그날 3번이나 이종서 전 장관과 통화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건 관련자들과 그 전으로 수차례 통화한 내역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외압 의혹들의 그런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특검을 해서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여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계속해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24시간이 종결됐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곽규택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곽규택 의원에게 좀 중지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곽규택 의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항의를 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곽규택 의원도 검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이번에 주진우 의원도요. 상당히 그 필리버스터에서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많이 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곽규택 의원이 지금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뭐 법이 그렇다면 네. 24시간 내에 표결해야 된다면 표결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 법이 뭐 문제가 있든 어떻든 또 따르긴 따라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곧 아마
종료하고 표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곧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뭐 서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마 이제 곧 종결이 되고 이제 표결이 특히 최혜병 특검법의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장면들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21대 국회 마지막 장면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5월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 속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었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표결에서 또 좌절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지금 반복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최혜병의 순직 1주기가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논란이 되풀이돼야 된다는 것 참 국민들 보시기에 참 민망하고 송구한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는 19일이 해병대원 사망 1주기여서 아마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거부권은 이제 행사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질문 던졌잖아요. 일주기인데 그 최상병 연결식에 민주당 의원 누가 왔는지 물어보잖아요. 혹시 민주당 잘 아니까 사정을. 저는 이게 안 온 걸로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민주당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있으면 연결식에 왔을 거 아니에요. 연결식에도 안 오는데 왜 일주기에만 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일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군인들이 몇 명이 같이 수색하다가 3명이 빠진 거 2명은 나오고 안타깝게 한 분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요즘 이게 다 목격자나 경위는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특검은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임성근 사단장 어떻게 빼기 위해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정치 공세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최상병의 죽음 원인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경찰청의 중간 수사 발표가 곧 있으니 그걸 이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병대원을 위한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국민의힘의 계속된 주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최혜병과 관련된 사건은 두 갈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혜병이 왜 순직하게 됐는지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한 갈래이고 또 한 가지의 갈래는 이 수사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대통령실과 그 관련된 분들이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의혹을 푸는 것입니다. 각각이 지금 관할이 달라서 특히 이제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수처의 수사가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물론 최근에는 대통령의 어떤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면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진척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본 후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주장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일견타당해 보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수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결과는 볼 수 있겠지만 다만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애써 수사를 하고 또다시 기소 여부를 검찰에 보내서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까지라 너무나 길고 그리고 이 기소를 할 수 없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으로 봤을 때 좀 의혹이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서 그렇다면 3개월 내에는 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해병 특검법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자동으로 폐기가 됐었고 또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앞서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늘 해병 특검법안이 표결 처리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22대 국회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법안을 단독으로 표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거로 봅니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자꾸 외압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북에.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누굴 넣어라 빼라 막 하면 그거는 외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에는 외압이죠.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요. 개요만 적어서 이제 그냥 보내면 되는데
거기는 결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게 박정훈 대령한테 독립된 수사권 주려면 앞으로 이게 결재 없이 대령이 마음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받습니까? 이 결재라는 게 허수아비입니까? 박정훈 대령이 가져오는 대로 그냥 결재해야 됩니까? 결제하면서 이게 야 이건 빼, 이건 넣어, 다시 또 보냈다가도 이게 잘못된 것다 다시 가져가 다시 여, 이게 결제 아닙니까? 제 말은 이게 그만큼 독립된 수사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판사처럼. 박정훈 대령이 판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군인이잖아요. 상명하복. 따라서 이게 자꾸 결재권자가 지시한 걸 외압이라면 안 돼요. 정당한 결재권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외압이라는 거는 경찰에 연 거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검하면 3개월 내에 나옵니까? 특검 준비하고 구성하고 기록받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통화 내용만 가지고 이게 입증이 됩니까? 도청을 했나요? 그 내용을 아나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김성태 대장이 폭로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면 이게 그 어떻게 밝힙니까? 통화 내용만 가지고 이게 그 내용이 뭔지 도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힙니까?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 와도 못 밝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은 형사소추 특권이 있어요. 수사도 잘 안 된다 봐요. 이렇게 3년 남았는데 임기 말에 잠깐 수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소추를 못하는 특권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당선만 되면 재판도 안 받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84조 가지고. 근데 뭐 대통령 수사 됩니까? 어차피 이게 특검화도 저는 아무 의미 없다 봐요. 네. 지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대로 저희가 속보를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단독 표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좀 불행한 상황 아닌가라는 또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여야 간의 협치를 하고 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 몸 한 뜻이 돼서 사실 이 민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난국들을 풀어가도 부족한 마당인데, 계속해서 국회는 파행이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사하는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계속 봐야 된다는 지점은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다라는 말씀을 참 공허할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4월에 드러난 총선 민심을 살펴봤을 때 조금 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치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연 야당과, 특히 거대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총선 이후에 소통 강화하겠다, 그리고 야당과도 협치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여주신 행태가 과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소통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서라도 또 당연히 야당도 협력을 해야겠지만 여권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지혜로운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관련 필리버스터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난 2일에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제 그 사람별로 봐야 돼요. 엄희준 지청장, 이분은 이제 그 2011년도에 그 한명숙 사건입니다. 탄핵이란 게 징계죠. 우리 징계는 다 시효가 있습니다. 법에 뭐 길어봤자 3년 이런 식으로 이게 징계 시효가 있어요. 뭐 변호사도 징계 시효가 있고 법마다. 근데 2011년이면 이게 살인죄 공소시효 옛날과 비슷한 기간입니다.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었는데 옛날에 15년 뭐 이런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2011년 걸 가지고 13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탄핵한다. 이 말은 지금 징계한다 말이거든요. 이게 상처는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수표까지 넣어가지고 유죄가 나왔던 이런 사안이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엄희준은요.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는요. 뭐냐면 이게 이번에 김만배하고 신앙님 사건이죠. 요거 압수수색할 때 절차가 위협했다. 관할이 경찰인데 왜 검사가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겠습니까?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겠습니까? 이 사건은 대선 공작의 대장동 몸통 바깥치기 공작인데 인터뷰를 조작해서, 근데 문제는 책 3권을 사주면서 1억 6,500을 준 거예요. 이게 배임 수혜죄입니다. 배임은 경제범죄고 이거는 이게 부패범죄예요.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법원에서도 거기서 영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위법하면 법원에서 영장이 논리가 없죠. 강배신 검사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는 술자리 해유는 없었다고 이미 증거가 많이 나왔고 2019년에 뭐 대변 사건 어쩌고 울산지검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검찰국장이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그때 징계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또 몇 년 지났습니까? 근거도 없는 루머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김영철 이분은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그 놓은 건데요. 장시호 씨가 이미 다 고백했잖아요. 친구한테 과시하려고 부풀리 허위였다. 따라서 아무 근거도 없는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방탄, 위법, 방탄 이런 탄핵이죠. 예,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뭐 일단 검사들에 대한 내분에 대해서 탄핵이 일단 발의가 된 거고 그 사유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탄핵이 발의됐다고 해서 뭐 오늘 바로 가결하고 이러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결국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 검사들을 즉 탄핵의 대상이 된 그 4명의 검사들을 불러서 관련된 의혹들을 더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법사위가 열리다라고 한다면 청문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국민들께 소명을 하면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본질적으로요. 검사도 공무원이고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동안 과연 검사들이 비위 혐의가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이나 제재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검찰 내부에서도 내부 감찰이라든지 이렇게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정 능력들을 좀 상실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저는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느 정도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번에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이 검사들에게 탄핵의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될 만하게 청문회 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앞서서도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법사위로 넘겼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이 뭐 크게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일단 법사위를 통해서 또 이제 그 검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네. 이 의혹들을 좀 더 자세하게 소명하고 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부실한 탄핵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실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검사들에게 제기된 지금 비위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 국회가 당장 수사권이 있거나 조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청문회라는 그런 권한들을 행사를 해서 관련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그 탄핵 소추의 사유들을 밝혀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모든 국민들께 생중계되는 자리 안에서 의원들이 또 질의를 하고 관련 검사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절차상으로도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 검사들이 이런 데 왜 놓습니까? 당연히 안 놓죠. 왜냐하면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8조에 보면 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이제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이게 그 국정조사나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명백하게 불법적인 소환인데 여기 검사들이 왜 놓습니까?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놓으면 이게 뭐 고발하면 그러면 이게 누가 수사할까요? 고발하면 이게 경찰이 수사가 올라오면 기소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국회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이게 불법적인 소환 요구에 검사가 응하면 이거는 검찰이 도둑놈이 적반하장으로 검찰을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피의자가 도둑놈이라는 표현보다 피의자나 또는 이게 대장동의 변호인이 그 2명이나 있어요. 박준택 변호사, 이건택 이분에게 대장동의 변호사고 그다음에 피고인 재판받는 사람은 박지원 이런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성윤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런데 가겠습니까? 이 조사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공소유지 재판을 방해하는 이런 목적의 조사잖아요. 명백하게 국회법에 반하기 때문에 검사들은 일체 응할 이유가 없고 제가 알기로 검찰 소식통에 응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서정욱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이번에는 왜 바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겼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 여론이 안 좋다. 지금 이게 모든 검찰 조직이 다 들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국민들도 다 들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니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범죄자가 검사를 갖다가 이게 수사하고 공개할 수 있냐?
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저는 이번 탄핵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꼬리를 내린다. 왜? 본인도 변호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는 본인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조사만 이게 형식적으로 넘겼다가 아마 이게 저는 뭐 조사 결과 뭐가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아마 이제 그 탄핵을 못 할 걸로 봐요. 이 탄핵하면 그 난리 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예. 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의 동의가 어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 13일 만에 100만 명을 넘은 건데요. 그런데 이 탄핵안을 청원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전과 오범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에서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 계속 윤석열 탄핵하면서 96차까지 촛불행동 이걸 막 중계를 하고요. 계속 탄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탄핵 선동에 전 노란한 종북 좌파 세력들이 탄핵을 부추겨 있다. 대표적으로 촛불 행동의 권오혁 이분이에요. 이분이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완전히 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우리 부정해버리고요. 이런 걸로 재판받고 있는 정고범이 이분이고요. 또 이게 어떤 일을 했느냐.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까지 표적을 놓고 활 쏘기로 이런 짓을 한 이런 단체입니다. 야, 이런 자가 탄핵을 해달라 북한의 지령, 북한이 똑같이 지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장은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사유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 방조했다. 북한하고 군사 긴장을 했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결혼도 하기 전에 사귀기도 전에 일이잖아요.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 주장은 최상병 특검도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런 사유가 없는 걸 여기에 올려놓고 탄핵을 선동하면서 여기에 국회가 법사위 또 정청래 위원장 거기에 뭐 서브를 늘리자면 어쩝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이면 막아야지 단호하게 이걸 청문회까지 뭐 검토한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정부 좌파단체들이 주장하는 탄핵에 민주당이라는 제도권 정당이 그 노려나가 되겠습니까? 빨리 이게 문 닫고 옛날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147만 명 왔지만 이게 뭐가 됐습니까? 지금 뭐 100만 명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 북한 주장이면 1000만 명 간대. 1000만 가면 뭐합니까? 윤석열 지키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더 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전과 오범과 탄핵을 운운하는 게 제정신이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건데 그걸 주도한 인사가 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과 오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라면 이것을 주도한 인사가 전과가 오범이라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형적으로 메시지의 내용이 아닌 메신저를 흔드는 전략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 주도한 인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라면 그럼 지금 그 청원에 찬성을 하신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두 다 같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까? 또는 그 주도한 인사에게 모두 다 선동이 되어서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저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국민의힘에 소속되신 분들께서는 저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대통령실에서만큼은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이 부분을 찬성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도한 인사가 뭐 비록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찬성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 청원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서 몇만 명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이 숫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민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잠시 국회 본회의장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시간이 지났다 이제 토론을 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하고 종결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의장석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결 토론이 이루어지고 해병특검법안이 다시 상정이 되면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총선 이후에 첫 장차관급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입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인데 빠르게 방통위원장 후임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뭐 헌법 조문이지만 잘못된 게요. 국회는 이제 소추 기관이잖아요. 소추만 한다 해서 이게 직무가 정지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검사가 공소만 제기하면 이게 다 직무가 정지돼 버립니까? 우리 무죄 추정 원칙 어디가 있습니까? 김홍일 위원장이 무슨 잘못했는지 아닌지 심리도 안 해봤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기관이. 근데 직무는 정지돼 버려. 그러면 이게 방통위는 6개월 이상 마비가 돼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새로 임명한 거 아니면 사퇴하고 앞으로 이게 반드시 왜 이상민 장관도 9대 0으로 졌어요. 9대 0으로 탄핵이 기각됐다는 말은 민주당의 탄핵이 아무 이유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책임을 민주당이 지고 탄핵이 패소하면 책임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도 안 해. 이상민 장관 탄핵이 9대 0으로 졌는데 부끄러운지도 몰라. 우리 보통 검사가 그렇게 기소했다가 무죄 받으면 징계 먹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이게 민주당이 아무 잘못도 없는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음포나서 직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다. 이게 잘못됐고 이걸 막기 위해서 자진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빨리 청문회에서 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준숙 이분이요. 뭐 제가 보기에 참 훌륭한 분이라 봅니다. 빨리 뭐 또 청문회하면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이 임명해서 강행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권력을 좀 자제해가면서 존중해가면서 행사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김홍일 위원장이 뭘 잘못했냐 말이에요. 2명이 운영했대, 2명이. 그러면 3명을 빨리 추천하든지 자기들이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법이 부여한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니 그럼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마음대로 또 이게 무시하고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탄핵 예고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네. 빠르게 방통위원장 후임자를 내정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그 관련된 특히 이제 MBC와 관련해서 방문진 이사들이나 후임 이사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일으키기는 합니다. 사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김용일 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하고 나서 그 공석이 되니까 바로 이제 후임자를 굉장히 빠르게 이제 임명을 한 것으로 내정을 한 것으로 지금 봐야겠는데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도 남아 있고 앞으로 임명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들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일으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인물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금 방통위가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방통위가 지금 5인제 합의제 기구인데 2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우리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2명이서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한 2분이서 이 부분들을 운영해 가는 것이 사실 방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구를 행사하는 부분에 생각해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게 선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저는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 위원으로 임명을 했지 우리가 그 국회에서 추천을 했지만 사실 7개월이 다 되도록 임명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야당이 만약에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해주신다라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신뢰 회복이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긴 시간 인사말을 하면서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을 언급을 하면서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임기가 곧 끝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마땅히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 후보자의 첫 일성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쎄요, 방통위원장은 누구보다도 또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진수 후보자가 보여주는 어떤 그 이야기들의 맥락을 봤을 때는 물론 본인께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한쪽 진영에만 유리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굉장히 또 엄격한 질책과 또 질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진수 후보자가 아마 이제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후보 캠프에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MBC를 지금 바이든 날리면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 지적이라 봐요. 저희가 유튜브를 보다가도 이게 자막 기능 누르면 자막이 뜨잖아요. AI가 요즘 자막을 다 생성하거든요. AI가 생성을 하는 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면 그 조작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게 바이든 날리면 듣고 자막을 그 갈로 속에 미국 어쩌고 넣은 거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자막 조작이 분명하다. 왜? 판사가 들어도 못 알아듣겠대. 그다음에 감정인이 감정해도 못 알아듣겠대. MBC 기자는 직원은 얼마나 이게 청력이 뛰어나면 그게 듣길까요? 판사도 못 듣고 전문가도 못 듣는 AI도 못 듣는 이 조작 보도 저는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영방사 이사 있잖아요. 제가 KBS 이사를 했는데 3번째 만이 됐어요. 앞에 국민의힘의 몫이 있거든요. KBS 이사도. 근데 2명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세월의 조사위에 갔다 또는 이게 뭐 거구 언론이다 월간조선 이래가지고 임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겨우 제가 3번째 만에 이사가 됐습니다. 방통위에서 그때. 제 말은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그냥 무조건 추천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분을 추천해야죠. 최민희 의원 이분이 KT나 SK텔레콤 이런 유선협회 거기 상금 부회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옛날에 가짜뉴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 안 한 거잖아요. 대통령 임명권이 허수아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흠결이 없는 좋은 후보를 이렇게 추천하면 그걸 뭐 굳이 임명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몫이 2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있으니 빨리 추천해서 5인 체제 채우라. 이렇게 저는 권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